자, 여러분 오늘은요 그 147페이지 보세요. 무효 취소 나와 있죠. 예,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게 유효하다, 무효다, 또는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가 있다 없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을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월 달에 뭐 또 새 책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하니까 중요 부분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요, 행위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법률행위가 특히 그런 개념이 중요하고,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유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립해야 돼요. 유효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립해야 돼요. 성립해야 효력 따집니다. 성립하면 유효한데, 단 민법이 정하고 있는 무효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혐의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은 쉽죠 지금.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유효다. 단 뭐가 없어야 된다? 무효 사유가 없어야 된다. 몇 가지가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야 하자 없이 유효하다. 이런 구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유효 아니면 무효다 이게 아니고, 법률행위는 유효 아니면 무효다 이게 아니고요, 무효 사유가 없으면 뭐 하다고요? 바로 유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 논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무효 사유가 없으면 유효하다 이 표현을 거꾸로 뒤집어서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분법으로 나누어 해석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유효다 이런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유효다. 단 무효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유효가 안 됩니다. 이런 뜻인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냐 하면 사람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처음부터 무효예요. 무효가 언제부터 무효라고요?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처음부터 무효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다. 됐나요? 그럼 요런 뜻이에요. 무효 사유가 없으면 뭐라고요? 유효하다. 요 논리란 말이에요. 그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효력 없다. 한글로 하면 효력 없다. 무효. 효력 있다. 유효. 그렇게 또 번역합니다. 같은 겁니다. 한글로 쓸 때도 있고 유효라고 말할 때 한자로 쓸 때도 있으니까. 자, 이제 또 보세요. 시험에 나온 거 설명드릴게요. 유효 무효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립을 전제로 한다. 그게 시험 나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2단계는 뭘 전제로 한다? 1단계 지나야 2단계라고 나누잖아요.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효 무효는 뭘 전제로 한다? 성립을 전제로 한다. 전제로 한다. 이 말이요.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요 두 가지가 뭡니까? 성립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성립.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유효다 무효다 논한다 그랬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성립 안 했는데 유효라 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성립 안 했으니까 무효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게 틀린 말이라고요. 성립 안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무효 들어오면 안 돼요. 출입문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통과도 못했기 때문에 유효다 무효다 논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성립 안 했으니까 그건 무효지 이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늘 익숙해진 말이거든요. 그 엉터리 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걸 턱 내면 절반 이상 틀릴 거야. 이렇게.
성립 안 했다는 걸 뭐라 하면 될까요? 불자 갖다 붙이면 돼요. 불성립. 불성립. 여러분 여기서 끝이에요. 이거 못 넘는단 말이에요. 불성립이니까 무효다 이 말 하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거 완전히 엉터리 말이에요. 못 넘어와요. 불성립은 거기서 끝이에요. 끝. 스톱. 끝. 불합의. 최근에도 시험 냈습니다. 합의가 안 됐다. 불합의. 예, 같은 말이에요. 한자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불자가 가끔 많이 나올 뿐이지. 예. 합의가 안 됐다. 계약이 성립 안 됐다. 무효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엉터리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불성립이다. 그 끝이에요. 불성립이니까 계약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데 무효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이런 논리가, 이 두 가지 논리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유효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 말도 시험 나왔고, 뭐 불성립 이후에는,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행위 전환이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무효행위 전환을 논할 수가 없다. 무효행위 전환 제도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또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성립부터 해야 된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라고요? 처음부터 무효예요. 야, 요거 놓치지 마세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예요. 자, 무효의 종류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종류. 무효 종류. 뭐 이거는 그냥 무효야. 이건 나중에 뭐 상황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무효야. 확정적이야. 확정 무효. 확정 무효가 이래. 끝까지 무효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예요. 그건.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반사회적 행위 기억납니까? 그거는 확정 무효예요. 그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살릴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확정 무효예요. 통정허위 표시도 확정 무효고요. 두 개를 했는데 그게 반사회적 무효, 반사적 법률 행위하고 통정허위 표시 이런 게 이제 확정 무효예요. 근데 무효였다가 세월이 지나서 뭔가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이게 유효될 때가 있고 확정 무효가 될 때가 있어요. 조금 이게 유동적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동적 무효라.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라 했다는데 유동적 무효. 지난 시간에 이거 하나 했어요. 우리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제가요.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 이해됩니까 지금? 요 시점에 계약을 했다. 이게 언제 유효가 되는가 하면 추인을 해야 유효된다. 추인 안 하면 유효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 보세요. 본인이 여기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이걸 원칙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추인 거절하면 본인에게 확정 무효가 돼요. 확정 무효.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추인을 하면은 처음부터 유효예요. 소급해서 유효다. 자, 결과만 보면 어때요? 결과만 무효되는 경우 있고 유효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추인 거절할 건지 추인할 건지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 계약은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상태라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 예.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있는데요. 일단 요것도 우리 배운 거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추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절하면,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걸 뭐라 한다 했습니까?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소급. 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급. 소급해서 유효. 그러니까 무효될 때 유효될 때 그때 갚아야 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무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이게 반대도 있거든요. 유동적 유효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유동적 유효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효부터 먼저 할게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했는데 무효가 된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무효다 이러면 쉽게 말하면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이 성립했는데 무효더라. 이러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했는데 반사회적 행위고 통정 무효였다 하면 이행 의무가 있다 없다. 약속은 했는데 무효면 약속 지킬 의무가 있다 없다. 그 뜻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 뭐 하자 약속했는데 무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가장 간단한데 이게 핵심이에요. 무효가 되면 이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외우셔야 돼요. 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이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쓰는 말이라서 그래요. 근데 익숙해지면 쉬워요. 계약은 했는데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지. 그 뜻이에요. 이행할 필요 없으면 상대방은 요구할 수 있나요? 없죠. 같은 맥락이거든요. 청구 못해요. 그걸 청구할 수 있다면 틀린 말이잖아요. 문장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시험 지문이란 게. 이제 그걸 생각하는 공부예요.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이미 이행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행한 것. 이것은 이미 이행한 것이 있으면 이게 뭐냐 도대체? 무효인데 준 거죠. 유효라야 줘야 되거든요. 이 원인 없이 넘어간 거예요. 법률상 근거 없이 준 거란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이거? 유효라야 유효한 법률 행위를 근거로 해서 약속을 이행했다. 이게 맞는 말인데 무효인데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이미 이행을 했더라. 근거 없이 준 거다. 법적 근거도 없이 준 거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법적 근거 없이 준 거다. 이해됩니까?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에 말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걸 뭐라 하냐?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은 받은 사람은 무슨 의무가 생기겠어요? 받은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준 사람은요?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해되시죠? 의무를 뭐라고 했습니까? 채무라고 했잖아요. 청구권은요? 채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 채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뒤로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 뒤로는 시험 잘 낸 적이 없어요. 디 스토리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요거를 한 10번 써보셔야 돼요. 무효? 그래서 보세요.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계약을 했는데 무효다. 그럼 이행 의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행을 안 했다.
이행을 안 하는 걸, 본인이 이행 안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의무가 있으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이게 뭐라는가 하면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행 의무가 없잖아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이 되느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단계에서 이제 언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까? 유효일 때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문장을 뭘 많이 외우라가 아니고. 이해됩니까? 이거 뒤집으면요, 무효일 때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계약이 무효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장이 갖다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언제 하는 거라고요? 유효한데 약속 어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무효일 때 계약 해지한다. 무효니까 계약 해지하자. 이거 책에 없는 이야기예요. 우주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분되나요 안 되나 일반인들은? 그게 구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시험에 내놓으면 다 본 건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인데 늘 봤던 문장인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언제? 무효는 이행 의무가 없다. 무효라는 걸 탁 열면 이행 의무가 없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한계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뒤에 앞에 거 모르고 뒤에 거 외우고 소용없어요. 앞에 문장 슬쩍 바꿔놓으면 엉터리가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법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거예요. 유효는 당연히 이행 의무가 있거든요. 무효 알았으니까 유효는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유효는 이행 의무가 있다. 날짜 맞춰서 이행해야 돼요. 그 날짜 맞춰 이행 안 하면 그게 뭐예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되면 우리 계약편에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채무불이행은 또 하나 더 논리적으로 더 가면 하나가 더 있어요. 채무불이행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유효할 때 일어날 수 있다 했잖아요. 누가 이행 안 해야 될까요? 약속한 걸 안 지켰다 했잖아요. 누가 안 지켰을까요? 채무자가 안 지켰을 때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면 제3자가 불질러 가지고 집을 못 주게 되었다.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판다고 했습니다. 계약했다고요. 중도금도 받아서 잔금은 다음 달이라. 그런데 어른이 이제 잔금 주고 이제 그 건물 받아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게 KT 불타는 바람에 바로 옆집이라서 홀랑 다 타붙다. 중도금 받았는데 잔금 받기 전에 집을 못 주게 되었다. 홀랑 다 타가지고 내가 불질렀습니까? 채무자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 그게 뭔지는 몰라도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딱 가야 돼. 가서 수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하냐 그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는 책에 다 있는데 엉뚱한 생각 자꾸 해가지고 법을 지 혼자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 진짜 걸 딱 가르쳐주면 생각이 안 나. 자기 생각만 기억나고 자꾸. 그게 위험부담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 꼭 나와요. 채무불이행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위험부담. 위험부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 꼭 내거든요. 이제 거기까지면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하고 나면 거의 계약법을 거의 다 하게 되는데 시작이 뭐냐? 유효냐 무효냐? 유효 무효 앞에 뭐였어요? 전제가 성립. 오케이. 첫 단추란 말이에요. 이게 첫 단추라니까. 처음 시작이라니까. 그 다음에 무효 사유가 없으면 뭐다?
유효다. 오케이. 이 논리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돼요? 유효면, 계약이 유효면 뭐가 있다? 이행 의무가 있다. 되시나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놔두고, 안 지키면, 약속 어기면, 자기가 약속 어기면 채무불이행 되니까 그건 나중에 계약부연에 가서 보기라고. 자, 일단 계약이 성립했지만 무효였다. 그러면 이행 의무가 없다. 근데 이미 이행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부당이득 문제가 된다. 되시나요? 한쪽은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되고, 이미 이행한 사람은 돌려달라 하는 거죠. 반환 청구하는 것이고. 다섯부가 없는데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활비로 다 썼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생활비로 다 써보는데요. 차도 한 대 사보고 줄 돈 없는데요. 어쩔까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들 학비 줘가지고 다섯 부 없는데 어쩌라고. 무효 처음에 나는 돈 쓰기 전에는 무효인 줄도 몰랐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지. 온갖 말 다 나오거든요. 두 사람만 놔두면 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부당이득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 했잖아요. 돌려준다. 얼마만큼 돌려줘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거는 일단 원칙이 (748조) 선의의 수익자라고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 돌려주면 된다. 남아있는 이익 반환하면 된다. 악의 수익자는 이익 전부 돌려줘야 되고요.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고, 늦어지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원칙이에요. 돌려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여러분 미성년자 생각하세요. 미성년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는 얼마만큼 돌려주는가? 미성년자 법률행위가 취소됐을 때 이 사람은, 미성년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따지지 않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특칙이 하나 있는데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 해제될 때가 있어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원상회복이란 단어는 원상, 계약이 없었던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상회복이란 말이 계약이 없었던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의 악이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이 원칙하고 좀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 배운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민법 103조에 해당되면 746조 제목 기억납니까?
불법 원인 급여 이 단어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103조 하면 746조 한 몸이다 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면은 못 돌려받아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한 2, 3년 전에 시험 한번 냈어요. 그대로. 각각 시험도 잘 내고요. 여기서 내고 여기서 내고 뭐 각각 잘 내요. 오히려 이게 오히려 우리가 민법 746조가 중개사 과목의 출제 대상 영역에서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왔을 뿐이고 이 세 가지가 밑에 세 가지가 2, 3, 4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효의 결과 돌려줘라. 이건 안 돌려줘도 된다. 크게 말하면 그게 다예요. 얼마만큼 돌려줘야 되는가? 현존 이익이냐 전부 돌려줘야 되느냐 그거 따지는 거죠. 일단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률행위가 성립했는데요. 무효사유가 없어요. 무효사유가 없으니까 일단 유효란 말이죠. 이렇게. 분양 광고를 보니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그래서 속였다라고 했을 때 속였어. 기망을 해서 기망이랍니다. 속인다는 거예요. 기망을 해서 분양을 받았다. 분양 계약을 했다. 이렇게 분양 계약했을 때요.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분양 광고를 했을 때 기망을 했을 때 제3자 기망이라고 전제를 하고 제3자 기망을 통해 가지고 분양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제3자가 기망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제3자가 기망했을 때 분양 광고라는 개념은 좀 안 맞네요. 분양 계약에서 제3자가 기망을 통해 가지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그때 분양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받다는 거 수분양자라고 그래요. 받을 수자 수분양자. 분양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수분양자가 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유효한 거예요. 유효. 그런데 이걸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이런 것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부르거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금방 시험 잘 나온 기준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부모 동의 없이 하게 되면
취소 대상이 돼요. 주로. 그래서 이게 가끔 시험에 나와요. 미성자가 거래한 사건, 부모 동의 없을 때 동의 안 받고 거래했다 하면 부동산 거래했을 때 그 사례가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고, 금방 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기에 의한 법령이, 그 다음에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박이라고 그래요. 강박. 민법에서는 강박이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하나 또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다 따지면 요 네 개가 민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이 요 네 가지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혼인 취소도 있는데요. 그거는 중개하고 관계없어서 시험 안 내는 거고. 요거 네 가지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그래도 처음부터 유효해요. 일단 유효 사유인데 이걸 취소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취소를 하면 과거로 거슬러 가서 처음부터 무효다 이때. 소급해서 무효다. 요거 취소한 때부터 무효다 시험 굉장히 많이 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고요? 처음부터. 과거로 거슬러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제가 여기서 기왕 말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개념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를 안 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요걸 두 글자로 하면요, 읽어봅니다. 추인이라 그래요. 추인. 그냥 그 계약한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합시다 이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걸 알고서 추인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 유효가 돼요. 이 말 이해되시죠? 이제 확정 유효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이제 한 허물 벗었잖아요. 이제 곤충들이 탈피하듯이. 그러면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유효 상태,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서 더 이상 취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 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미성년자 법률행위,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요거 이제 제목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요거는 이제 기본 틀로 알아야 되고, 취소하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는데 하면 뭡니까? 일단 유효다. 근데 이 시점에 가서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 유효다. 이해됩니까? 요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또 멀리서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되고, 추인하면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유효합니까? 일단 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될 수도 있잖아요. 확정이 유효될 수도 있고, 무효될 수도 있고, 확정 유효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기본서에 이렇게 다 요약해서 적어놨는데도 자기 걸로 딱 숙지하는데 사실은 몇 개월 걸려요. 요약해서 딱 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예요. 이해되나요? 취소한다, 추인한다, 통지하면 돼요.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이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하면 효력 생긴다고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면 효력이 생겨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거예요?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상대방하고 관계없어요. 통보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통지가 탁 도달되고 효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 이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법률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의 법률행위, 취소, 추인, 형성권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가 처음부터 있게 되는 거죠. 법률행위 하는데 부모 동의가 없었다. 나중에 보니까 없더라는 거지. 뭐 처음부터 동의 안 받아왔거든요. 그런 경우. 법률행위 할 때 사기당했다. 즉 쉽게 말하면 계약 체결할 때 착오를 일으켰다. 이 취소 사유가 법률행위 할 때부터 벌써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당했다. 처음부터 강보당한 거예요. 계약 성립하고 난 뒤에는 이미 유효이기 때문에 그 뒤로 뭐 협박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왜? 의사표시는 이미 끝났는데 뭐 그냥 새로운 협박일 뿐이에요. 그거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거든요. 법률행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그건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할까 하지 말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취소할까 하지 말까. 이렇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취소하지 않겠다 하면 확정 유효가. 왜? 이미 유효였으니까 확정 유효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효였기 때문에 그때 계속 그냥 확정 유효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내요. 요거는 소급 안 해요. 요거는 소급하고. 취소하고 추인은 민법상 원래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급표가 없다 시험 잘 내고요. 이거는 소급표 있다 시험 잘 내요. 다 그걸로 내고 있거든요. 취소는 소급표 있다 없다? 있다. 추인은 원래 소급표가 여기서는 여기 원래는 소급표가 있는데 요거는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미 한번 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무권 대리인이 행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고요. 언제부터 유효되었습니까? 추인도 원래 이렇게 소급표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이기 때문에 시험 잘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이걸 습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에는 148페이지는 제일 위에 무효 사례 해가지고 의사무능자 계약, 의사무능자 계약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104조 뭐 했는데 이 104조는 불공정한 계약인데 법률행위인데요. 103조의 반사회적 행위에 예가 되는 겁니다. 반사회적 행위 예가 되는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뭐 이런 것들이 무효고요. 그 안에 이제 도표 안에도 보면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요거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만 무효고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못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거예요. 그럼 제일 밑에 보시면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두 가지 나오죠.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그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무효 효과 1번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무효다 이 뜻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계약의 이행 책임이 없고 찾았나요?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행 책임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갈로 2번요. 급부를 이행 후면 후면 서로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찾았나요? 네, 부당이득 반환.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매매를 예를 들어놨네요. 매도인은 매매 대금 반환해야 되고 매수인은 토지 이전 받은 거 돌려줘야 된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취소의 뜻을 보세요. 유효한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뒤집는 것 이해되시죠? 유효한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것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딱 기억하기 쉽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밑에 그림이 사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3번 이거 한번 보세요. 3번 갈로 3번 취소기간이란 조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146조 조문인데 그 첫째 줄 취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그 문장에 보시면 취소권은 지금 언제나 하시면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거 하나 하고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 두 가지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네.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네. 그 기간까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요거 지나버리면 취소를 못해요. 그 다음에 3번에 1번 취소권 갈로 2번 보세요.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도달되는 순간 효력이 생긴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래놓고 무슨 권 해야 됩니까? 형성권 말이 있죠. 형성권 그 용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형성권.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 취소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다 된다는 건데요. 나중에 묵시적은 나중에 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취소 효과 보세요.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 찾았나요? 4번에 1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다. 네, 그거.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이제 무효가 되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부당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거 하고요. 지금 그 3번에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 찾았습니까? 선의인 경우 현존하는 한도,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 전부 요거 묶어버리세요. 그 1, 2번을 묶어야 돼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찾았나요? 그 동그라미 1, 2번을 묶어서 원칙. 동그라미 1, 2번을 묶어서 원칙.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은 제한 능력자 찾았죠?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란 말이죠. 미성년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제한 능력자는 이걸 미성년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성년자는 선의 악이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의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현존 한도, 현존 이익. 요거 적어놓은 거지. 요거.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선의 악이 불문하고 현존 이익입니다. 거기까지 일단 그 정도까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무효 취소 두 가지 단어를 했는데요.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안 했을 때 무효인가요? 성립하고 난 이후에 무효인가요? 성립 이후에. 성립 안 하면 무효 논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되고요. 무효의 뜻이 뭘까요? 효력이 없다는 뜻인데 속뜻이 이행 의무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유효하면요 이행 의무 있다 그러죠. 무효인데 이미 준 것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부당이득이 된다. 이렇게 이행 의무가 없다. 이미 준 건 부당이득이다. 돌려줘야 된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따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다, 무효다. 일단 유효다. 일단 유효다.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다. 취소 안 하겠다고 말하면 추인하면요 그때부터 확정 유효다. 되시나요? 취소나 추인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오케이.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취소, 추인,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도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자기 걸로 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문장이 빨리 읽어집니다. 뜻을 알면 나중에 문장이 빨리 읽어진다고요. 시험 칠 때 속력을 낼 수가 있다고. 덜 지루하고요. 자, 무권 대리인이 행한 계약은 무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인 거절할지 추인할지 그때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죠? 무효가 될지 유효가 될지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유동적이다. 그런데 무효 상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다. 그걸 뭐라 해야 될까요? 유동적 유효다. 다르죠? 첫 시간에 너무 어려운 거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핵심만 했습니다. 핵심만. 제가 여기서 하나 더 하려다가 지금 생략했는데 취소는 취소하겠다고 의사표시해야 된다 했잖아요. 의사표시 안 하고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법정 추인 제도가 있는데 법정 추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와 추인은 의사표시해야 되는 건데 그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게 뭔가 뜻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와 달리 어떤 행위가 있음으로써 추인한 걸로 취급하는 조항이 또 145조의 조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예외니까 원칙부터 먼저 뜻을 알아야 되거든.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조건과 기한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물권법 좀 보게요. 물권법. 157페이지 물권법인데 물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